오늘도 계좌 반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최근에 이런 홍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의 고금리 적금에 대해서 13%면 괜찮은데? 대박인데? 하고 선뜻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들의 적금의 이자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실제 은행 적금 이자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예시로 월에 100만 원씩, 그리고 1년 동안 납입을 할 거고요. 연에 5%의 이자를 주는 적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되니까 총 납입원금은 12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연에 5% 이자를 준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1200만 원의 5%인 그래도 6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적금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월별 결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첫 달의 거치 기간은 약속한 만기 1년 동안 거치를 하게 되는 셈이니까 100만 원에 대한 5% 이자, 즉 5만 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하더라도 두 번째 달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5%에 대한 12분의 11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요. 마지막 달은요. 5%의 12분의 1만큼인 약 4천 원밖에 안 붙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총 30만 6천 원 정도가 이자로 나오고 원금까지 합하게 되면은 최종 금액이 123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세전 기준이죠. 그래서 세후 15.4% 세금을 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25만 원 정도가 원금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5%라고 홍보를 한 적금의 실질 이자가 대략 한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실제 은행의 적금 이자 지급 방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은행의 고금리 상품들이 꽤 많은데 요 상품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일단 기본 금리는 3%예요. 근데 이제 최대 우대 금리를 다 제공을 받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13% 금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대 금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지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 특판 정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조건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달 행운 카드라는 거를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최대 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를 각각의 당첨 확률로 5개 모두 당첨이 되어야지 우대금리인 13%를 적용을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상품은 총 15만 자를 선착순으로 개설을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확률까지도 직접 계산을 다 해왔습니다. 회차별 각각의 확률로 5개 모든 우대금리 당첨 확률이 0.009%예요. 즉 11,111명 중에 한 명꼴로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신청해서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내 자금이 적금 만기까지 결국에는 기본금리 3%를 받으면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6개월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행운카드는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총 5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5개월 차까지 받고 0.009% 확률로 모든 게 다 당첨이 돼서 13%의 금리가 적용이 되더라도 마지막 6개월 차에 넣은 금액의 금리는 13%라고는 하지만 연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만기니까 사실상 2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6.5%를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금의 이자 지급 방식을 토대로 6.5%의 6분의 1만큼을 이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금 이자 지급 방식대로라면 사실상 매년 물가 상승률 평균이 보통 2%에서 3%는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일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방어조차 못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내 소중한 돈을 넣어두는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이 정도까지의 경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정도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결과값이 99%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요. 어찌됐든 투자라는 건 해야 되고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가장 위험한
주식시장에 발을 딛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내 목돈이 1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식에 넣어서 30%가 오르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 반대로 30%가 빠지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의 손실을 보신 거고 그 3천만 원을 다시 내 월급으로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2, 3년씩 뒤처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보다 안정적이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수익적인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용해야 되는 게 바로 채권이에요. 자, 채권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 두 종류가 있는데 국채는 만기가 3년물, 그리고 5년물, 10년물 이런 식이고 3년물을 기준으로 이자가 3%에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럼 회사채는 아무래도 국가가 발행한 채권 신용보다는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 회사채라는 점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보통 1년에 6%에서 많게는 15% 이상 주는 회사채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회사채에 돈을 넣어두고 꾸준히 매년 10%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서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내 소중한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다만 개인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채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본인이 사용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식의 판매 업체인 은행이나 증권사를 끼고 있는 회사채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수수료 등의 이유 때문에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부자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거의 사무로 운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한 공모로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무로 매수하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은 사실상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수익성 좋은 채권을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 자문료로 수수료를 받긴 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히 자문료 없이 이런 안정적인 회사채에서도 1년에 10% 정도 이상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채권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다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모아온 목돈을 주식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는 매력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 카톡 링크를 참고하셔서 채권이라고 카톡을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본인에게 맞는 방식의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채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재테크 노하우나 자산 증식에 있어서 도움될 만한 정보들도 일체 자문료 없이 자문사 PB인 제가 직접 앞으로 현명한 자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채권이라고 딱 한 번 보내주시면 최대한 모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